이 초대권에서 딱 한 줄 때문에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여자 인원 채우려고 한 거네. 아, 이거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여성이 납치를 당했는데 네. 찾아 헤매다가 이제 겨우겨우 찾았대요. 어. 찾았는데 찾은 딸이 자꾸 범인한테 자꾸 다시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야. 한 달 뒤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여자가 나온 건가? 그렇죠. 어? 근데 여학생은 아니었어요. 아, 형사 오늘 또 저희가 수사를 떨어볼 텐데 그냥 한번 보시겠어요? 응? 네. 아, 오리고기. 길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네, 일로 모시겠습니다. 네. 땡큐죠. 우리 이제 오릭 백숙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그렇죠. 형사들이 그런 거 많이 먹죠. 아, 그렇습니까? 무료 초대권이라는데? 물 초대권인데 아래 한번 좀 본 초대권을 소지하신 분은 약속 장소 차량 탑승 시만 무료. 그리고 본 초대권을 소지하신 분은 당일 오리고기 식사비 무료. 이거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본 초대권은 한 매에 3명까지 가능. 이것도 땡큐. 땡큐. 네. 45인 관광버스 항시 대기. 너무 좋은데? 비가 와도 출발. 좋은데? 그리고 안전 운행상 노약자, 어린이, 남자 동반 불가. 이게 뭐야? 두 개 해당되네. 노약자에다가 남자니까. 남자 동반 불가가 왜 나와? 여자만 오란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오리고기를 왜 여성들만 주냐고. 자, 그래서 오늘의 괴담은 바로 오리고기 1일 무료 초대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초대권에 무슨 뭐 괴담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초대권이 뭐 이게 무슨 괴담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것도 퇴직했는데 프로파일링하게 만드네. 요즘은 워낙 어플도 많고 그런데 예전에는 식사권, 할인권 굉장히 많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아침에 출발을 한다는 거고 궁전 예식장. 궁전 예식장 우리 관내도 있었지. 옛날에 동부 관내도 있었지. 미아동인가? 거기도 궁전 예식장 있잖아요. 그 유명하죠 거기는. 근데 여기 왜 독작장소는 안 나와 있어요? 독작장소가 없는데?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다음에 뭐 내일 단 하루 행운을 잡으라고 써 있는데 뭐 관광버스는 항시 대기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비가 와도 꼭 출발한다는 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출발을 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9만 원 고기 중에 하필이면 오리고기야. 실제로 이 초대권을 본 분들의 어떤 분이 디테일하게 기억을 했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청주시 우암동 궁전 예식장 2000년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궁전 예식장 그 안양역 터미널에 있던 거 아니에요? 안양 사람들은 알아요. 또 대댓글에 아닌데? 안양은 왕국 예식장인데? 뭐 궁전 예식장이나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도 궁전 예식장이 향후로 갖고 있는 예식장들이 전국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굳이 궁전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 자체도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럼 여기는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글쎄, 하도 뭐 여기저기 많으니까 차를 타고 갈 정도면 지방이 아닐까요? 지방? 청주다, 아니다 순천이다, 아니다 안양이다, 뭐 수원이다, 그러네. 대구다, 분분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대구를 지목을 합니다. 뭐가 있나 본데 진짜? 왜냐? 지금은 물론 다른 게 들어섰지만 거기가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단체 관광 갈 때 출발지로 모이는 장소로 동대구 거기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의 대우빌딩 앞에 남대문 경찰서 앞에 차들 많이 모이듯이 관광버스. 그런데요, 이 초대권에서 딱 한 줄, 요 한 줄 때문에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한 줄이 바로 노약자, 어린이, 남성은 같이 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온갖 괴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니까. 이거 묻지마 관광에 여자 인원 채우려고 한 거네. 그리고 남자가 파트너 여성 비용을 내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묻지마 관광, 남자는 돈 내고 이미 타 있다.
이거 분명히 성적인 걸 노리는 사람이거나 임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우리가 원래 형사기동대 처음 들어갔을 때 강절폭, 마약, 인신매매 딱 5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 형사기동대예요. 그때 제가 형사기동대 처음 들어가서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서울역에 나갔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노숙자가 많았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과정에 공해상에 나가서 무동력선을 끌고 나가서 거기다가 다들 내리고 거기서 새우잡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파는 거죠. 그런 장사를 하는, 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인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신매매가 실제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성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고기 하루 먹고 각막이나 팔려봅시다. 뭐 이런 뜻인가? 야, 이거 일리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왜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1박 2일인지도 모르고 아무 그 이후에 일정이 없어. 돌아오는 게 없네. 돌아오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그런지 가기만 하는 거야. 베스트 댓글이 이게 있습니다. 한두 번 사줘서 인심 없고 한 번에 몰이 단체로 몰이해서 중국 크루즈 여행 떠날 수도 있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래 댓글에 오리고기가 정말 오리고기일까? 우리고기 아니야? 오, 끔찍한데?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남자는 보통 저항이 심해서 제압하기 힘들어. 그리고 남자들은 고기가 질겨.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노약자가 안 되는 이유. 장기가 다 늙어서 가격도 싸고 인기가 없음. 어린이가 안 되는 이유. 장기가 작고 성숙하지 않아서 인기가 없음. 남자가 안 되는 이유. 성매매범들은 대부분 남자라서 남자를 비선호. 그리고 남자 장기는 인기가 없음. 그래서 또 해석을 해놨어요. 여자를 이용하여 아기를 임신시켜 출산하면 신생아들의 장기를 매매하고 여자가 더 이상 임신을 못하면 여자들의 장기를 매매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것처럼 해놨네. 그죠? 디테일하고. 네. 이거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초대권 과정에서 여성들 관광버스로 납치라도 한다, 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괴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1987년에는 서울에서만 인신매매 조직 15개 파가 잡혔고요. 그리고 1년 후인 88년에는요. 21개의 파가 잡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인신매매 조직이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유인을 해서 한 명당 30만 원씩 팔아넘기고 받았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90년대 초를 넘어가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존파 납치 사건이 온 국민이 정말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옛날에 무슨 아지트도 만들어서 막. 그러니까 거기에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화장을 하면서 그 냄새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고기 잔치를 했었어요. 이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지하에서는 살해한 피해자들을 화장을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던 그 범죄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형사기동대 초창기에 그때는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의 아이들이 앵벌이 단체에 납치가 된 거다. 옛날에 그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수사 엄청 했어요. 옛날에 또 보면은 그 영화 장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을 가는 배 안에서 뭐 텅 빈 목욕탕에서 뭐 장기 적출하고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모자들이란 영화에서도 맞아요. 근데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거든. 사실 그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멸균 시설이 돼 있는 데서 적출을 해도 이게 성공을 할까 말까 한데 감염돼 있는 데 환경이 좋지 못한 데서 적출을 해서 이걸 한다? 이거는 아닌 거고 실제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장기 밀매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이식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 대기를 하면 자기 순서가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에 있는 의사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중국 의사가 할 때도 있고 그 중국 현지에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거기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중국 현지에서 뭐 교통사고를 당한 생명이 유독한 뭐 그런 사람이었다거나 뭐 사형수의 장기를 기증받아갖고 했다거나 법적인 절차,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식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의료 행위 자체가. 또 더군다나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뭐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그렇죠. 병을 앓고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짜뉴스의 시초가 외국 출장을 가서 누가 그냥 호의로 베풀어주는 술을 절대 먹지 마라. 그렇죠. 맞아. 그거 먹고 맞아. 눈을 뜨면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서 링거를 꽂고
내가 뭔가 지금 하나가 없어진 상태로 발견이 되니까 움직이지 말고 바로 911을 불러라.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실제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구나라고 뉴스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상력이 막 보태지고 이러면서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갑자기 이런 초대권이 하나 나오면 여기에 이제 온갖 막 상상력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는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단순 괴담인 줄 알았죠. 실제 다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곳이 도대체 여기 진짜 식당 맞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녀온 사람이 뭐 후기 같은 댓글을 다 달았습니다. 매매는 아니고요. 오리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쇼를 구경했습니다. 어? 마지막에 약 파는 사람들 나와서 약까지 팔았습니다. 오. 이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게 계좌에서 자동이체 이런 걸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남자 안 된다고 써있노. 나는 고딩 때라 그런지 섞여 갔다 왔어. 네, 오리고기 이거 공짜로 줄 리가 없어. 그거보다 몇 배의 돈을 가치해가는 거야. 그 당시에도 어머님들은 또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하나 사주기도 맞아요. 하고.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잘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같으면 먹고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고기 먹으러 갔다가 뭐 영영 못 돌아온다. 우리고기 아니냐, 뭐 장기가 털린다.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엄청 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협찬사가 오리고기집으로 이제 찾아와서 물건을 판다. 이게 이 괴담의 실체였던 거죠. 오리고기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납치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남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첩보받은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잠깐. 지금 남대문 또 송파. 어디? 송파. 그러니까 경찰서는 남대문하고 송파 경찰서에만 있었고 근데 젊은 형사분들이 뭐 핫하다고 하는 강남 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때보다 더 윗대는 사대문안이 지금의 강남 역할을 했던 경찰서고 유동 인구가 많을 뿐이지 상주 인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건이 없었는데 해필이면 제가 남대문에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시끄럽다는 사건이 다 터진 거예요. 그것도 1년 사이에 계속. 1년 사이에. 그 모 그룹의 회장님이 아들 때문에 싸움을 하고 청구했던 그 그때 사건이 있었구나. 그 사건이 남대문에서 일어. 하나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때 모조리 싹 다 빵해 갔어요. 그 사건이 났었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숭례문이 불탄 사건이 났어요. 아, 그건 실시간 뉴스를 본 기억 때문에. 아. 이제 그 다음에는 유치장 도주 사건이 났어요. 맞아. 유치장에서 문 열고 유치장 문 열려 있는 문으로 피의자들이 도망간 사건이 났었고 바빴다니까. 진짜 바쁜데. 바빴어요. 그 많은 세월 중에 하필은 그때 바쁠 때 그러니까 근무를 딱 그때 했어요. 그때. 그걸 이제 팔자라고 하는 거지. 남대문 경찰서가 그 지금 서울역 맞은편에 그 미생 찍었던 그 건물 옆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도 거기에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8월이었는데 지금 올해만큼 더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20대 중반 정도 된 여성이 납치를 당했는데 그 아빠 되시는 분이 뭐 찾아 헤매다가 이제 겨우겨우 딸을 찾았대요. 찾았는데 찾은 딸이 자꾸 범인한테 자꾸 다시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납치를 당했어. 근데 내가 또 가고 싶다고 하는 거라고요? 구해졌는데 아빠가 찾아왔는데 다시 그 사람한테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다는 이거 거죠. 스톡홀름 신드롬도 아니고. 딸한테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딸이 이제 친구들이랑 강남에 놀러 간 거예요. 강남에 놀러 갔다가 저녁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친구들은 다 돌아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뭐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끝나고 헤어질 때쯤 돼서 택시를 타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가 해장국을 먹고 가자. 해장국 사주겠다. 그래갖고 중량구에 있는 한 해장국집에 같이 간 거야. 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 택시 기사가 그 딸만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 친구랑 택시사 둘이 이렇게 사라진 거네요. 없어졌죠. 일행들 밥 먹는 사이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딸도 그렇고 친구들도 약간 직접장애가 좀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그 말이나 행동이 좀 느리긴 했는데 외모를 봤을 때는 정말 이쁜 친구였거든.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택시 기사가 일단 지적 장애인 걸 어느 정도 아마 캐치했다면 노린 거네. 그렇지. 금방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아니까. 아니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뭐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어떻게 딸을 또 찾아낸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빠는 이게 혹시 신고가 되거나 그래서 알려지면 혹시 그 납치된 딸이 잘못될까 봐 신고도 못 하고
이 친구들이 말하는 여러 정황을 더듬더듬 뭐 택시기사 말투, 인상착의, 그다음에 갔다는 식당 찾아가고 뭐 해갖고 결국은 딸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전화 연결이. 딸이 핸드폰은 갖고 있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딸하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어? 문제가 있다는 거는 뭐 어쨌든 딸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일단은 딸을 데리고 네. 집으로 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그 택시기사 만나러 가겠다. 보고 싶다. 뭐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빠 입장에선 이 택시기사가 내 딸한테 무슨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달라. 이거 혹시 성범죄가 있는 건 아니냐. 그쵸. 도와달라. 저희한테 그래서 찾아왔던 거예요. 딸은 갇혀 있었어도 뭐 제대로 판단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기가 납치되겠다는 그 범죄 자체를 호의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높았기 있어요. 때문에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니야 다를까 하는 얘기가 나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야. 내가 집에 못 가기도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 근데 그 남자가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택시기사가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머리띠, 뭐 인형 이런 걸 선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 볼 땐 그냥 좋은 아저씨인 거야.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뭐 납치를 입증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시겠지만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힘들고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상 구속 수사를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현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루밍 사건이야. 그루밍이 이렇게 일어나요. 성폭력 범죄 특별법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적장애가 만약에 있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에 또 불구하고 그걸 개인의 판단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 의사니까. 네. 개인의 의사니까. 또 DNA를 채취를 해서 국가수로 보냈죠. 네. 한 달 뒤에 통보를 딱 받았는데 정말 깜짝 놀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죠. 여죄가 나온 건가? 그렇죠.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그전에 또 다른 범죄가 있었던 다른 거야. 범죄들이 많이 있었던 거지. 해결하지 못했던 다른 범죄가 안 있었던 잡힌 거예요. 범죄들이. 안 잡힌 범죄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한 4년 전에 2006년에 강남 압구정동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유기한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의 용의자 DNA하고 이 택시 기사랑 그 DNA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네. 그럼 애초에 범인은 4년 전에는 더 어린 여학생을 이미 노리면서 죄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여학생은 아니었어요. 유괴했던 아이가 8살짜리 남학생이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그때 당시 범인 몰래 무사히 탈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 뭔 사건이지? 납치를 해서 그 남양주에 가면 이제 등산로가 있는데 인적이 드문 야산에 나무에다가 아이를 묶어놓고 어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범인은 핸드폰으로 이제 부모한테 아이의 부모한테 협박 전화를 하러 이제 잠깐 그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소리를 치니까 인근에 있던 식당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를 발견해갖고 구조한 거죠. 천만다행이다. 근데 남학생이고 나무에 묶어놓기만 했는데 범인의 DNA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 있던 거예요? 납치된 아이가 나중에 진술을 해주는데 자기를 묶어놓고 담배도 피우고 뭐 침도 뱉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담배 꽁초하고 침이 묻은 흔적하고 요걸 떨어진 걸 확보를 해서 DNA를 의뢰를 해놓았던 거죠. 근데 이제 법인 수법을 보니까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던 거야. 계획적인 범죄지. 왜냐면 이 아이를 납치하기 전날 학교 앞에 찾아가서 이 아이한테 자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정말 착한 아저씨처럼 얼굴 도장을 찍어놓고 차 번호판도 추적이 될까 봐 위조를 해요. 그래서 경찰 추적을 피하고 정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게 드러났죠. 이거를 미리 이거를 준비를 한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얘를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해야 되잖아. 택시기사. 근데 다른 거 처음에 유괴 사건 때문에 오라고 그러면 안 오죠. 당연히 도망가죠. 불구속 상태였으니까 원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와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바깥 싸들고 오더라고. 만만하지 그냥. 바깥 싸들고 와갖고 고생 많으시다고 그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고생 많기. 근데 이제 우리가 조사하다가 갑자기 4년 전 유괴 사건 얘기를 꺼내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죠. 사색이 되고 뭐 이제 말 더듬고 변명만 계속 늘어놓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에 회로 정지 왔구나. 그렇죠.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그냥.
4년 전 이제 아이한테 택시 기사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라는 거야. 막 무서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또 거짓말하지 마라. 그때 유괴됐던 아이가 이미 네 얼굴을 다 확인을 했다. 넌 걸 확인을 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있는 대로 이제 진술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여성 납치한 걸로는 결정적인 걸 발견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못했지만 4년 전 유괴 사건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07년도에 인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견인차 기사를 하던 이 범인이 지나가던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길을 물어보고 얘가 이제 길을 알려주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속여서 애를 태워갖고 납치해가지고 협박 전화를 걸어서 돈을 어디다 놔라 계속했는데 이제 막 경찰이 따라붙고 하니까 애를 산채로 그냥 포대에 넣어가지고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이 범인도 봐요. 미리 가가지고 얼굴도 좀 찍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 애들은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판단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오늘자 뉴스였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유괴 사건이 지금 한 4년 전보다 1.5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늘었어요? 늘어났대요. 아직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아직. 그치.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보여주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전날 알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유괴 사건이 이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범죄보다도 이건 정말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범죄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맞아요.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우리 누나가 교육을 시켜놓은 거야. 어디 가서 삼촌 이희경이라고 하지 마. 이걸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고. 그런 딱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납치 유인되는 1위가 도움 요청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 도와줘. 그런데 그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배경에 뭐가 있냐면 도와달라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치.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을 낮춰주는 건데 가책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어요? 전화기 꺼내서 112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요, 도움이 필요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도와주면 돼. 도움을 그럼 준 자기가 거네. 안 도와줬다고 해서 미안할 마음이 없어져. 근데 전화 거는 걸 듣고 도망갔다 이놈이.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 누나 교육 철칙상 애들이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지만 도와드릴 힘이 없으니 다른 어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지 않도록만 알려주면 돼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유괴 사건을 악용했던 그런 사건이 있죠. 악용? 90년대 제가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 당시에도 유괴 사건이 꽤 많았어요. 90년대에. 그래서 TV에서도 방송 말미에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들어가고 제보 연락 받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죠.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때 들어온 신고 전화 중에 하나였는데 신고자가 대뜸 아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안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묻혀 있다고? 이미 사망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거고. 아니 자기가 범인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목격자인가? 아니면 뭐지? 경찰에 제보가 들어오면 그게 아무리 허위 신고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걸. 그렇죠. 이건 말 그대로 이건 허위 신고다라는 것까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아동 납치 사건, 유괴 사건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만나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네. 자기가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어디 가려면 지도책 펴놓고 막 뭐 했잖아요. 그 지도책을 갑자기 탁 피더니 어디 멜로디를 뭐 이렇게 하더니 어디가 이게 X자로 꺾이잖아요. 멜로디 하게 그랬더니 딱 여기라는 거야, 여기. 지도 위에다 하고요? 응, 지도 위에다 진짜로. 지도 위에? 딱 찍는 데가 인천의 어떤 섬인 거예요.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허위 신고라고 해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섬을 확인해야지. 섬을 다 파? 섬까지 일단 갔어요. 근데 그 섬이 어디냐? 강화도였어요. 멀어. 그래서 갔더니 서부영화 보면 2층 건물 거의 없이 단층으로 돼서 이렇게 쭉 길가에 양쪽으로 있는 그런 건물들이 네. 있고 뭐 한두 군데는 문을 열고 있고 나머지는 다 폐강 수준인 거예요. 공가 수준이고 그래서 분위기도 음산하고 또 나름 속으로는
이 사람 말이 진짜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거죠. 오. 하면서 예. 거기 도착을 해서 보니까 쭉 가더니 엘로드를 계속 오더니 어느 건물 앞에 진짜 내부가 다 부서져 있고 뼈대만 남아 있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더니 여기 아이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아, 그 풍수질 선생님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죠. 아 우리가 어떻게 가? 우리 혼자 못 가죠. 엘로드 들고 갔죠. 그래서 공가 안에 들어가서 엘로드를 또 거기서 하더니 여기라는 거야 여기. 생각보다 디테일한데? 야, 이거 그냥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뭐 묻혀 있다고 하니 파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할 생각을 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삽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 또 제가 팀에서 막내였으니까 윤서가 가서 삽 좀 구해와. 야, 이거 이렇게 전개가 된다고 진짜? 진짜로 진짜예요. 그래서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지서에 가서 이제 경찰관이라고 그러고 서울 경찰청에서 왔다고 그러고 삽을 빌리러 왔다고 하니 현지 경찰관들이 볼 때는 서울 경찰이 와서 삽을 왜 빌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빌려달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저만한 일로 유괴 사건 때문에 왔는데 뭐 여기에 혹시 뭐 안매장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러 왔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직보사항이야. 직보했죠. 즉보 본청까지. 즉시 보고? 그 경찰서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겠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동대가 있던 시절이라 기동대 다 나왔구나. 경찰서에 타격대 다 나왔구나. 경찰서에 있던 일개 중대가 다 왔어요. 와갖고 커진다 이거. 그 젊은 친구들하고 너무 커진다. 땅을 얼마나 파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제 키 정도까지 팠어요. 땅 파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요. 이거는 전 기동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삽 들고 달려 들어갔고 정말 팠어요. 한 군데만 판 것도 아니야. 좀 옆에서 또 파보고. 슬슬 지금 이제 짜증나기 시작해. 야. 그러다가 해가 졌어.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철수를 했어요. 그 경찰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철수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고한 그 풍수지를 본다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인 거지. 아, 뭔가 이용해 먹었구나. 속일 게 뭐가 있어? 왜냐면은 본인도 같이 갔잖아요. 아니야. 풍수지를 한다는 그 사람이 그 상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싸게 살라고? 그렇죠.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땅을 파고 있으니 그러니까 소문이 이게 퍼져서 무슨 일이야. 뭐 싸게 자기가 그걸 매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은 아니 말해서 못 넣어요? 뭐 죄 씌워서? 아, 이걸 무슨 죄로 하지? 아, 애매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땅을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걸 밝혀내면 처벌이 가능하겠는데 뭐 아니야. 난 정말 내 실력으로 볼 때 이게 여기였어.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사실 속일 마음 없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죠. 야, 이거 애매하네. 되게 애매해. 왜냐면은 본인 떨렸을 거 아니야. 생각보다 스케일이 너무 커지니까 본인도 떨렸을 텐데. 흐뭇해하던데 옆에서. 그렇지. 아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 근데 소기의 목적이 더 지금 달성을 시켜준 거야. 아니 근데 또 강사님이 다음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이 괴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서울청 기동수사대 시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지존파 사건보다도 더 유명한 유영철 사건이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그때 당시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하고 무섭다 보니까 이 유영철에 관련된 괴담이 정말 많이 떠돌았었어요. 진짜 많았어. 이 유영철 괴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산 다 파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비야. 잠깐! 가비야. 잠깐! 거기까지만 해!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잠깐! 거기까지만요!